네, 안녕하십니까. 신교수입니다. 자,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파월의 발언에 굉장히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로 파월이 웬만하면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다. 근데 혹시라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면은, 그럼 시장이, 반전 효과로 박수 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시나리오가, 상당히 좋은 쪽으로 이제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의 S&P 500이 3%가 올랐고요. 나스닥이 상승폭이 더 컸죠. 나스닥은 4.4%, 다우지수는 2.2% 정도, 2.18% 정도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뭔가 좀 분위기가 그동안에 뭔가 좀 횡보세를 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박스권 돌파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제 파월이 한 얘기를 이제 살펴보면은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상 속도 완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목표 금리는 더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 9월 달에 4.6% 점도표가 찍혔었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다는 말은 했지만 시장은 이 얘기는 이미 다른 연준위원들이 너무나 많이 더 강하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멘션 피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이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 얘기보다는 12월 달에 금리 인상 완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시장은 중요하게 봤습니다. 어제 파월이 했던 얘기 중에 또 중요한 얘기는 임금 상승률이 아직 높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월 입장에서는 뭘 중요하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고용과 임금 쪽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상품 가격들은 이제 좀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봐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그러지만. 근데 이제 아직까지 조금, 연준 입장에서, 파월 입장에서 보기에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고용과 임금 쪽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고용하고 임금 쪽에, 지표들이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고요. 또 경기에 대해 가지고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보기에 경제가 엄청나게 경착륙은 급하게 경제가 다운돼 가지고 굉장한 충격을 주는 정도의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죠. 경제 연착륙이라는 것은 나빠지긴 나빠지는데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에 충격이 좀 덜한 거, 이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가능할 것 같다. 좀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리 인상을 급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그렇게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이제 이러면서 나스닥이 또 이제 잠깐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을 보시면은요, 200일선을 어제 넘어줬습니다. 그리고 종가 고가예요. 막판까지 올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200일선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S&P 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딱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200일선도 200일선이지만은 딱 이 지붕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려 붙였습니다. 한 번에 오늘 밤에 돌파를 할지 아니면은 다시 눌렸다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돌파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돌파를 할 때 나스닥도 중요한 자리를 지금 가고 있어요. 나스닥도 지금 100일선에 딱 붙여놨습니다. 100일선을 오늘 돌파를 할지 아니면 좀 며칠 쉬었다 돌파를 할지 이건 좀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돌파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스닥이 100일선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은 산타랠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제가 산타랠리에 대한 조건 말씀드렸죠. 계속 12월 달에 빅스텝 이하면은 산타랠리다 말씀드렸는데 가능성이 계속해가지고 커지는 듯이 보입니다. 이제 PCE 발표 있고 또 고용지표 발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변수예요.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온다. 둘 다 고용 잘 되게 나오고 또 PCE 좀 높게 나오고 이러면은 시장이 눌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단기 눌림으로 보고요. 여전히 대세에는 영향이 없다. 연말 12월 달에 FOMC 때 빅스텝 이하만 해준다면은 연말 증시는 한 번에 랠리를 또 가져올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장에 상당히 좀
강하게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막 21선 뚫고 막 이랬죠. 그러면 코스피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대형주 장세가 어제 대형주 쪽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대형주 장세가 이제는 다음 주 정도까지면은 우리나라 그 만기일 정도까지면은 마감이 될 것 같아요.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으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만약에 이번 제가 연말 랠리가 오게 된다면, 산타 랠리가 오게 된다면 그 산타 랠리의 원인이 되는 게, 동기가 되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12월 달에 빅스텝,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피크 쳤다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라면은, 그러면은 금리와 관련돼서 그동안에 피해 주었던 성장주들, 그 성장주들이 다시 반전 효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연말 증시는 이제 성장주 쪽에서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어제 좋은 신호가 하나 나왔던 게 뭐냐면은 월봉상에서 코스피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 월봉을 보시면은 어제 5개월 선을, 월봉에서의 5개월 이평선을 잡아먹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요때 언제 깨졌냐면 이게 작년 8월 달에 깨졌어요. 작년 8월 달에 5개월 이평선이 깨졌는데 16개월 만에 다시 회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중요한 이평선 같은 것들을 하나씩 잡아먹는다면은 지난 9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게 이번 시장의 저점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가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제 시장이 눌리면은 저점은 안 깨질 걸로 보니까 사람들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좀 바닥론 같은 것들이 확산이 되고 수급이 좀 붙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부분들은 좋은 신호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연말 증시는 어쨌든 성장주 위주의 이제 그런 장세가 더 전개되지 않을까. 물론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대형주들도 선방을 하겠지만은 이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로 많이 접근하시는 성장주 쪽에, 연말 증시 쪽에 이제 랠리가 좀 올 수 있겠다 보이고요. 성장주의 대표주 2차 전지, 그리고 코스닥이 올라간다면은, 나스닥이 간다면 코스닥이 가겠죠. 바이오 쪽, 또 로봇과 메타버스, 자율주행, UAM, 요 네 섹터는 한 가지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새로운 성장 섹터니까. 또 게임주들, 뭐 이메이드 때문에 눌려 있었지만은 코스닥이 간다면 게임주들도 올라갈 거고요. 또 엔터주들도 다시 한번 또 선방을 해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이제 반전 효과가 있으면서 시장이 올라갈 걸로 보지만, 하지만 어제 우리 시장은 먼저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미국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왜 미국 시장 저만큼이나 올랐는데 우리 시장은 요 정도밖에 안 오를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제 선반영이 된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준비한 종목이 서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5G 통신 장비 쪽이고, 통신 부품을 만든다기보다는 중계기의 이제 케이스 같은 걸 만드는 회사예요. 3분기 때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5G에 지금 5G 섹터로 엮여 있기 때문에 주가는 못 가고 있고 계속 바닥을 기고 있죠. 통신 장비 쪽이 근데 작년 대비해 가지고 83%가 늘었어요. 3분기 때. 반도체 쪽이 122%가 늘었습니다. ESS 쪽을 새로 하고 있는데 이쪽도 작년 대비 늘었습니다. 16%가. 실적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 쪽에 주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에릭슨 양으로 공급이 지금 확대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랑 이런 쪽이 삼성전자는 지금 시설 투자를 줄이지를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성 쪽에 계속해가지고 사업장을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매출이 오히려 좀 본격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이, 이 회사는 5G,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세 군데예요. 근데 반도체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실적이 안 좋을 줄 알았더니 반도체 그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업황 관계없이 투자를 계속 해버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히려 실적이 늘고 있고요. 통신장비 쪽에는 지금 실적이 제대로 지금 늘고 있죠. 그동안에 통신장비 주로 엮여가지고 많이 빠졌는데 주가 빠진 거에 비하면 실적은 이제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쪽도 좋죠. 2차전지 쪽은 지금 신성장 쪽인데 2차전지 쪽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ESS 2차전지 쪽은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이 이제 일어날 그런 이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4분기 매출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109%, 2배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67% 성장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거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할 전망입니다. 자, 근데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는 계속 빠져가지고요.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빠졌어요. 이제 바닥 좀 잡는 느낌이 좀 있죠. 요즘에 5G들이 뭐 네옴시티 건도 있고 이러면서 바닥 잡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4분기 실적도 전망이 좋고 내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연말에 이 종목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 보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19,000원, 481선 있는 쪽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절가는 14,000원, 이번에 나왔던 박스권의 저점 부분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접근은 매수는 시가 2% 이내면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자, 시장 뭐 오늘 이제 상당히 좀 떠가지고 우리 시장도 뭐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뜨면은요. 어제 우리 시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음봉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자꾸 따라잡지 마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종목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박수 치지만 막 올라갈 때 이제 시장 간다 그러면서 팍 따라잡으면요. 그러면 또 내일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따라잡기는 하지 마시고 들 올라간 종목, 그 조정 구간 올 때 잡는 거, 강조분 전략은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